자, 지난 시간에 했던 말 중에 내가 이런 말을 했었어.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을 때, 한별기가 0이었을 때, 그 다음에 중근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이 세 가지 상황이 모두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신별식 D가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일단 이거를 X에 대한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항만 봐주게 되면 a-c의 x제곱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을 보면은 2bx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x가 하나도 없는 상수항을 보시면은 a 플러스 c가 되니까 일단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선별식 q, 즉 4분의 d를 써주면 제곱 빼기 a-c, a 플러스 c가 어떻게 돼야 된다?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근근이라는 말은 인수분해를 했을 때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말이니까 네, 거꾸로 말해서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말은 중근의 먹는 판별식 t가 0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얘는 a제곱 빼기 c제곱이니까 정리해주게 되면 b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0이니까 그러면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a를 빗변으로 하는 직화삼각형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배씩만 써주시면 끝나. 이것도 역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그 녀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y 값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x에 대한 2차항, 그다음 x에 대한 1차항을 동그라미 쳐주면 자, x가 하나 있는 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y. 그래서 x 플러스 y의 y 플러스 4의 x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하나도 없는 거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먼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한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녀석의 한 배식 값인 y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1이 0이라는 식을 만족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AY가 빠졌네요. 네. 여기 AY 빠졌죠? 플러스 AY. 이렇게. 네, 됐죠? 제곱,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만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AY 플러스 1은 0이어야 돼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러면 이제 이걸 성립하는 X는 이름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 식을 성립해야 돼요. 이 파란색 식은 y에 대한 2차식이죠. x가 주문을 받기 위해서 y는 이러한 식을 성립시켜야만 하는데 그걸 성립시키는 y의 개수가 한 개라는 말은 이 녀석을 또 판별식을 했을 때 그 녀석이 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판별식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x라는 걸 중심으로 판별식을 한 거고요. 그 판별식을 했더니 y에 대한 식이 나왔고 그 y에 대한 판별식을 한 번 더 썼을 때 걔가 중근을 가져서 근의 개수가 한 개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번 다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x에 대한 판별식이 일단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 식이 y로 구성되어 있는 식인데 그 y의 값 역시 이걸 만족하는 y의 값 역시 이 식이 기대가 돼서 근이 두 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한 개밖에 없어야 되니까 중근을 긋는다는 한 번 더 써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 식은 파란색 식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24. 그래서 25y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1차 해보시면 여기 왼쪽에서 8i 나오고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8a가 나오니까 8로 묶어서 1-a y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보시면은 여기서는 플러스 16 나오고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8 나오니까 플러스 8
이퀄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걸 만족하는 y 값이 몇 개? 한 개는 되니까 이번에는 y에 대한 판별식을 다시 한번 썼을 때 이 녀석이 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a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a-1의 제곱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8 곱하기 25 이렇게 써줄게요. 그게 얼마다? 0이다. 이걸 만족하면 되겠죠? 양면에다가 4를 하나씩 나눠주면은 여기는 2가 되겠고 그러면은 a-1의 제곱이 4분의 50이 저기 되겠죠? 이렇게 양수 a 값을 구하는 거니까 a-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50인데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요게 a 값인데 이 중에서 이제 얘가 1보다 크니까 플러스일 때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답을 써주면 분모는 2로 나가고 여기는 5 루트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4분의 4니까 아니 저기 2분의 2니까 그렇게 a 값이 결정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저기 문제라서 별표를 2개 정도 박아주세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대. 자, 두 1차식의 곱, 약간 판판제로. 이런 말을 적어주세요. 판판제로. 그러니까, 저기, 판판제로 무슨, 저기, 음료수 이름 같죠? 그러니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요걸 알아볼게요. 요 2차식의 빌드업입니다. 요 2차방정식의 근이 뭐하고 뭐지? 다양한 1이랑 2지. 그러니까 1과 2가 근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 1은 인수 시절에 x-1이라는 인수였고 2는 x-2라는 인수였어. 그러니까 요 인수에 의해서 요 x값이라는 근이 나왔고 요 근이 있으면 이러한 인수가 있었음을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 두 개의 유착 관계를. 그럼 얘들아, 고객 혜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은, 자, 근데 여기서 서로 개인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서로 개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 서로 같거나 다른 두 개의 두 개의 획칙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은 얘는 x든 y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서로 같은 두 시근이 나오거나 서로 다른 두 시근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두 시근이 나온다는 건 방금 여기서 말했던 대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일차 인수를 갖는다는 것이거든. 자, 여기서 그 판별식을 한번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떤 판별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우리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범위를 갖는 그 대표적인 녀석이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완전제곱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완전제곱식은 실제 완전제곱식은 음수가 불가능해서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습니다. 그 완전제곱식이 되게끔 하는 거 우리 방금 문제에서 풀었었죠.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그 x에 대한 판별식을 쓰면 그 식은 y로 구성이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한 판별식을 한 번 더 썼을 때 몇이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판판제곱라는 의미가 붙인 겁니다. 다시 한번 로직 개성을 정리를 하면 부 1차식이 곱이 나온다라는 건 똑같은 1차식이거나 서로 다른 1차식이니까 똑같은 즉 증근이거나 서로 다른 주식은 즉 서로 다른 주식을 의미하니까 그 판별식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나와야 됩니다. 근데 0보다 크다라는 걸 나타내는 녀석은 완전제곱식이라고. 또 완전제곱식이 나오는 것은 판별식 D가 0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판별식을 두 번 써서 그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다로 요 식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제로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x, y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짝의 공식 쓰기 좋게끔 근데 솔직히 안 되겠네요. 자, x에 대한 식을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2x의 제곱, 그 다음에 x가 하나 있는 거, y-1의 x, 그 다음에 x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1차식으로, 서로 같거나 다른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해서 일단 x라는 문자 중심으로 평균식을 써주게 되면 y-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죠.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일단 그룹은 거나 다분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려면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 식을 정리한 다음에 y에 대한 판별식이 0이어야 된대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일단 이 식을 그럼 정리를 해줘 볼게.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8 그래서 9y 제곱 그 다음에 y에 대한 1차는 마이너스 2y랑 여기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16 그래서 마이너스 18y 그 다음에 3차는 마이너스 8k 플러스 1이지? 근데 이 녀석이 자 알고 볼록한 2차식이잖아. 얘가 완전점식이 되지 않으면 요런 짓거리를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저기 0보다 커지 같은 게 그 승립을 안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그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성립되기 위해서 완전 저기 크거나 같은 게 성립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분속의 필면식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야. 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9의 제곱에 마이너스 9의 마이너스 8k 플러스 1이죠. 이 녀석이 0이어야 된다고 인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양면을 마이너스 9로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는 여기 8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9, 그다음 여기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8k 플러스 1이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로 최종 답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 그 일차식이 곱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러면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 왜 반드시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덧붙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y도 역시 실수여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거는 이제 y가 허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용되는 게 2코 0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질문 계속 해보세요. 238번은 잘 하셨나요? 음. 자, 여러분들은 저기 주식을 해본 적이 없죠? 주식에서는 이제 상한가가 30%예요. 그래서 내가 산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 30%가 오르면 13,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30%라는 건 비율이기 때문에 10,000원에 대해서 저기 3,000원이지만 13,000원의 30%는 3,000원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저기 30%가 떨어지게 되면 10,000원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3,900원이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 가격이 이제 퍼센테이지 단위로 어떤 배율성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가격을 X% 인상했다라는 거는 그 물건의 처음 가격에다가 무엇을 곱하는 걸지를 먼저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가격을 인상했다. 자, 내가 용돈이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데 그 용돈을 5% 인상했다라는 건 내 용돈이 그래서 얼마가 됐다는 건가요? 그리고 얼마가 인상이 됐다는 건가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0만 원의 5%가 얼마가 인상이 된 거랑 얼마 후 인상된 거. 프터 값이랑 변화량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값이에요. 일단 5%가 100분의 5라는 비율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100만 원의 5%는 5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5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그 이후의 값은 105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퍼센트를 비율로 바꿔서 곱하면 변화량을 나타내는 건 간단한데 이 렉티터를 한꺼번에 나누게 하려면 바로 1이라는 숫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0만 원에다가 100분의 5를 곱하기 전에 1을 더해서 원래 100만 원도 챙기고 그거에 대한 이자도 챙겨서 총 금액을 105만 원으로 챙겨야 얼마가 됐다라는 그 값이 나온다고요. 5만 원이 늘어난 거랑 늘어나서 105만 원이 된 거는 분명히 성격이 다른 값이죠. 자, 그래서 어떤 물건의 가격을 내가 A라고 한다면 X% 인상한 거는 100분의 X만 곱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00분의 X를 곱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인상이 되고 나서의 가격이 나옵니다. 인상이 얼마가 인상됐어? 얼마가 올랐어?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인상돼서 얼마가 됐어가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20% 미만일 때는 역시 1-100분의 x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깎는 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제 뭐 100만 원짜리 티셔츠 구매하고 싶었는데 그 20% 할인이 된다는 건 이 100만 원에 20%는 20만 원이니까 결국엔 80만 원을 판다라는 것으로서 100만 원의 원래 값에서 그거의 20%를 빼는 거니까 역시 그러려니까 마이너스를 사용하고 1을 더해갖고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계산이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값은 그래서 얼마가 올랐는데 얼마가 떨어졌는데가 아니라 가격이 올라서 얼마가 됐는데 그럼 얼마 됐어요? 그럼 얼마가 되는데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종 가격입니다. 이 좌변은 처음 가격보다 9%가 낮아졌다. 그럼 여기는 몇을 곱하나요? 몇 분의 9를 곱하나요? 100분의 9를 곱하면 역시 가격이 낮아진 게 얼마인지 이걸 곱하내고 지금 내가 비교하는 두 값은 어떤 이런 인상과 인하를 반복해서 그래서 지금은 얼마인데 또 비교하는 거거든요. 어, 자, 그래서 9%가 낮아진 것 역시 1에서 100분의 9를 뺀 거를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100분의 91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식을 정리해 볼까요? 원래 가격 A에서 A의 9%에 해당하는 가격이 거다 라고 이해가 되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변화량이 아니라 그래서 가격이 변동돼서 얼마나 됐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 바로 요 값이라고요. 자, 그래서 요 등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A 값이 0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요건 합차 공식이니까 1-100분의 x의 전체 제곱은 요거는 100분의 91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넘겨주고 넘겨주면은 100분의 9니까 100분의 x 제곱이 따라서 이 가격은 플러스 1이죠. 100분의 x는 10분의 3이니까 따라서 저기 x는 얼마? 30. 저기 30%를 인상했다가 인하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깨알을 가격의 특징이 똑같은 퍼센트를 인상하고 인하했지만 가격이 오히려 떨어진 거는 왜 그런 거죠? 얘는 가격이 처음 가격에 대한 X%고 가격이 올라진 가격에 대한 X%는 제가 아까 주식에서 비율을 들어드린 것처럼 더 크게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네. K의 것과 관계없이 이게 뭘 나타내죠? 그치, K에 대한 한별식을 나타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X에 대한 완전 조급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X에 대해서 완전 조급식이 되기 위해서 내가 X에 대한 판별식을 썼을 때 이 녀석이 먼저 0이 돼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X에 대한 판별식을 먼저 정리해주면 K-1의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BK 플러스 A가 이제 0이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자, K도 섞여 있고 A도 섞여 있고 B도 섞여 있는 그런 식이 나왔죠. 근데 얘가 과 관계없이 항상 항등식이 되어야 되니까 자, 요거는 저기 자연이는 저희 배우지 못한 부분인데 K에 대한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K제곱 보시면은 1-AN K제곱 그다음 K에 대한 1차원은 마이너스 2K 그다음 플러스 2BQ 그래서 AB 빼기 2의 K 그 다음에 K에 대한 함수는 여기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1-A 제곱인데 자 이렇게 K를 주인공으로 자, 지금 K 중심을 표현한 거죠? 자, 이걸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림차순. 자, 그래서 이 녀석이 그 만년조급식이 됐어요. 근데 K의 값과 관계없이 성립해야 돼요. 요게. 그러면 여기 있는 0이라는 숫자를 뭐라고 바꿔야 될까? 그러면 K에 대한 상등식이라는 말이 별로 혼란스러워 할 필요 없어요. 상등식은 좌우변이 똑같이 생긴 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x 플러스 3이랑 axb가 만약에 얘가 상등식이라고 한다면 좌변이랑 우변은 똑같이 생겨야 되니까 a 값은 4가 되어야 되고 b 값은 3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갖고 x 값을 찾는 1차 방정식을 푸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되겠죠. 항등식이랑 방정식은 따로는 틀린 게 똑같아서 그래서 이거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빨리 만들라고 해야 돼. 이렇게 부분이 필요합니다. 항등식이랑 방정식은 똑같이 생겨갖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fx가 30 플러스 1이라는 말이 있으면 내가 항등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fx가 1차 방정식인 30 플러스 1이라는 식이구나 또 볼 수가 있고 이게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라면 fx는 지 나름대로 다른 식을 갖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연립해서 계산한 거를 방정식을 틀리게 원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등식과 방정식이 모두 등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등식이 항등식과 방정식인 거를 구분을 해줘야 되겠고, 자, 그럼 여기서 K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은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0K의 제곱 플러스 0K 플러스 0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얘는 어차피 0이죠? 왜 이렇게 굳이 사족을 달아서 있게끔 해? K의 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1-A가 0. 그 다음에 K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AB 빼기 2가 0. 그 다음에 상수항이 똑같아야 되니까 1-a 제곱이 0. 그럼 따라서 a가 일단 1이어야 되겠죠. a가 1이면 이것도 성립이 되고 a가 1이면 b는 2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a, b 값을 구해서 답을 3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일단 x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뭘 원합니까? 완전 제곱식을 원하니까 x에 대해서는 판별식 t가 0이다를 써주고요. 그럼 k와 b와 b에 대한 식이 나오는데 숫자과 관계없이 성립하고 싶어서 숫자가 여러 가지 숫자를 다 대입해서 성립하는 걸 보고 싶어서 즉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고 싶어 하니까 이 K에 대한 식으로 나오를 했고 이제 유경과 개수비교법으로 그로 인해 결정되는 A, B 값을 구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차식에 대해서 많이 좀 최적화 좀 해보죠.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맞나요? 우리 중3 때 지식에 따르면 제가 이차함수는 거의 중요도의 80% 이상이 이 폭에 몰려 있다라고 했어요. 그 폭이 대칭성도 갖고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폭이 바로 뭐야? 근근이 되잖아. 어. 그러니까 축이 증근이니까 여기서 축을 구하면 두분의 합의 절반이니까 2분의 m인데 여기서 증근이 n이니까 m하고 n의 관계식을 이렇게 좀 바로 뽑아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네. 자, 이 축은 진짜 2차 함수에서 이제 묶는 엔터테이너예요. 그래서 축은 중근을 가지면 중근이 바로 축이죠? 그래서 축을 빼기 계산하는 방법으로 부분의 합의 결과으로 우리 알려준 바가 있어요.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제 부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이거는 다시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해볼 거고, 자, 진도 나가볼게요. 119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해볼게요. 이걸 만족하는 두 분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해볼게요. 알파하고 베타를 대입하면은 여기 이 식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아까 인수분해가 이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파를 대입해서 성립하게끔, 베타를 대입해서 성립하게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전개를 해봅니다. ax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a 알파 베타 우리는 위에 파란색 식에서 얘를 똑같이 a고 얘를 b라고 했고 얘를 c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요거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는 약분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부분의 한만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수들을 간단히 나눠서 정확한 근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근의 합을 되게 빠르게 구해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a분의 c를 하게 되면 요 부분에 요걸 하게 되면 a가 약분돼서 두 분의 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요게 근이 뭐다라고 좀 구하기는 별로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네가 만족하는 부분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7로 그 합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알파 베타가 3분의 5라고 빨리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확한 알파 베타를 당장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파 베타의 합이나 곱을 되게 빠르게 계수만 보고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고 알파 베타를 알면 알파 빼기 베타를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는 이 두 분의 차까지 넣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차는 얘네를 갖고서 곱셈 공식을 쓰게 되면 절대값 a분의 루트 4ac라고 정리가 돼서 절대값 a분의 루트 t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차까지 암기가 되어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켈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근근식이라는 게 배웠잖아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곱하기 4ac인데, 잘 보세요. 첫 번째, 1번 먼저 얘기해 볼게. a, b, c가 만약에 유리수라면, 너는 유리수에 닫혀있다 이런 표현 들어봤니? 닫혀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유리수끼리는 스치기 연산을 어떻게 짬뽕을 하더라도 주변된 무리수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무리수는 사칙 연산을 적당히 잘 해주면 유리수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유리수는 그 스칙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서 무리수로 나가지 못한다. 근데 무리수는 닫혀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ABC가 만약에 유리수라면 얘는 무리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유리수간의 나눗셈이니까. 그래서 어떤 게 부각이 되게 되냐면 루트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근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3이면 루트가 여기서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다른 근은 무조건 그거의 마이너스 버전인 1 마이너스 루트 3을 다른 근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자, 이와 비슷하게 실수 역시 사칙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허수는 사칙연산으로 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 a죠. 이런 식으로 이 3i라는 부분, 그러니까 i는 루트 마이너스 1을 가리키는데 그 i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6i면 다른 근은 마이너스 6i라고 이렇게 공짜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 A, B, C가 실수여야 돼요. 자, 이걸 이해하기 쉽게 좀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자, 우리 수 변두표에서 극소수는 그 실수하고 허수로 구성되죠?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요거면 다른 근도 요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걸 켤래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 실수는 어떻게 구성되죠?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구성되는데 자 이것도 뭔가 구성이 똑같습니다. 개수가 유리수면 그 다음에 한 근이 무리수 형태면 다른 근은 그거의 켤레여야 합니다. 이렇게 네 기억하기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적용시키는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자, 두 근이 알파 베타여서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식이 뭐다? 알파 플러스 베타 2분. 알파 베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첫 번째 건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니까 플러스 2로 바뀌게 되겠고 두 번째 거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는 걸 조심해야 돼. 이거 두 개 가지고 이거 구할 수 있잖아요. 두 분의 차도 한번 해볼까? 두 분의 차 뭐라고? 절대값 a분의 루트 d. 자, 여기서 4분의 d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즉, 2분의 16 빼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플러스 8. 그래서, 자, 루트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함수에서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정리해서 하면 되겠죠? 곱셈 공식의 영역이에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통분해서 하면 돼. 통분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그 같은 모양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풀어드릴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서 요 아래 거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풀어볼 시간을 들어볼게요. 그래서 저기
저기 뭐야. 고생 공식 모르면, 이제 모르는 건 내가 어떻게 어플할지 지도해줄게. 자, 그 근이 마이너스 4하고 1에.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의 합을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 4하고 1을 더하세요. 두 근의 합이지? 근데 근각의 사이관계로 마이너스 a로 구하세요. 따라서 a는 2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근의 곱을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먼저 마이너스 4하고 1을 진짜 곱하세요. 두 번째는 근각에서의 관계로 1분의 b를 하세요. 그러면은 1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각에서의 관계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식을 완성시키면 2x 제곱 그 다음에 두 개 더한 거가 마이너스 6x고 마이너스 8 이퀄 0이어서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니까 3이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거의 두 분이 알파 베타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저기 A죠? 알파 베타가 B죠?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고 있니? 그 다음에 이거의 두 분을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그러면 두 분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두 분의 합은 A 플러스 1이죠. 두 분의 곱은 여기서 두 분의 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곱한 거죠. 그리고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조합해서 그 AB 값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 알파 베타가 B니까 얘는 A 플러스 B가 되겠고 따라서 A가 지워지고 나면 B 값은 1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A 곱하기 B가 2가 나온 것이니까 B 값이 1이니까 따라서 A는 2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A, B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베이스 페이지. 자, 근각에서의 관계라는 새로운 관계식을 쓸 수 있는 걸 배웠지만 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입해서 요 식이 성립돼. 그리고 이 식을 저런 식이 있구나 라고 봐주시는 게 아니라 열 번째 곱이라는 2차항을 2열끝 빼기 4라고 차수를 시킬 수 있겠네? 라는 마음대로 좀 봐주셔야 돼요. 2차항과 1차항의 관계식이다. 2차항을 알면 1차항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빼기 4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랑 4가 지워지고 얘가 알파만 나오게 되잖니? 같은 방식으로 얘는 베타만 나오게 되니까 내가 구해야 될 게 뭘로 바뀌게 되냐면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로 바뀌게 돼서 다시 말해서 알파 베타의 이승합을 구하면 되는 문제로 바뀌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그다음에 알파 베타는 4니까 네. 우리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알파 베타의 이승합도 알 수 있고 삼승합도 알 수 있다. 왜? 왜 그래? 알파 3승, 베타 3승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승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의 1승합과 곱을 알면 3승합을 알 수 있는 구조잖아. 요게 좀 친숙해 지셔야 됩니다. 이승합도 역시 마찬가지죠? 1승합과 곱을 알면 된다고. 이렇게 관계식으로 얽혀있는 거. 요거는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썰고 친숙하고 그 차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 그래도 이승합은 몇이 나오냐면, 4에서 마이너스 8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이거 허수네요. 호근인 거 확인되시죠? 네. 어쨌든 그래서, 분자는 마이너스 4고, 얘는 4니까 답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비례상수를 A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A하고 3A가 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관계식이 어차피 충분하면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두 분의 합은 5A고, 두 분의 합은 K-1입니다. 두 분의 곱은 여기 A 제곱이고, 두 분의 곱은 K입니다. 이거 연립해주면 구할 수 있겠죠? 네, 한번 구해볼게요. 6A 제곱 마이너스 5A 빼기 1은 0이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6하고 1, 1, 1. 그래서 6, 1,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따라서 A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게 돼요. 그럼 K 값이라는 게 뭐예요? 부분의 곱이잖아요. 여기 A 값, A 제곱, A가 예를 들어서 1일 때는 얘는 K는 6이 나오게 될 거고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6분의 1일 때는 36분의 1이어서 6분의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부분의 차에 대해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절대값 a분의 여기 6한 배씩. 자, 여기 작은 한 배씩 이런 거 안 놉니다. 무조건 한 배씩만 돼요.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9 곱하기 k-5 한 게 얼마다? 2다. 이렇게. 그다음에 2로 곱하면 여기 18이고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자 4k의 제곱 마이너스 36 k-5 그 다음에 여기가 18의 제곱이죠. 근데 18을 이렇게 두 개를 나누니 써볼게요.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여기 k제곱 얘는 9가 넘는데 마이너스 9k 그 다음에 플러스 45 여기는 저기 4니까 2를 한 개씩 나눠주시면 이렇게 9구 남겠죠. 그럼 81을 열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이게 0이다? 그럼 어떻게 되니? 6,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니까 3하고 10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따라서 K는 10이고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두 분의 차를 이렇게 저기 구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비례상수 A로 두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거를 제가 말장난 삼아서 a, c를 도렘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미래도 순서로 순서를 도레미파 솔라시도에서 도시라슬 파미레도로 바꾸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또는 베타일 때 이거는 그 근이 이렇게 역수가 되게 됩니다.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요. 이제 역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자, 이걸 이해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바로 x에다가 x분의 1을 대입하게 된 건데요. 지금 우리 x를 만족하는 게 이제 알파 베타잖아요.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얘는 x제곱분의 a고 얘는 x분의 b고 얘는 c로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를 x제곱 어차피 x는 0이 아니니까 x제곱분의 1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저기서 소개했던 수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 지금 무슨 행동을 했냐면 x분의 1을 대입했어요. 여기다 좀 예쁘게 다시 써보면 이렇게 x분의 1을 대신 대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모양새에서 얘가 알파가 되면 성립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x는 알파분의 1이죠? 가보세요. 번분수입니다. x가 만약에 알파분의 1이면 얘는 위아래를 알파를 곱해서 통분해주면 알파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x 대신에 알파분의 1을 대입해주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알파가 나오게 돼서 성립하는 이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빠르게 얘기를 드리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렇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한다면 이거를 2x제곱 플러스 1x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두 근의 합을 좀 빠르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을 물어봤을 때. 네. 근데 여기서는 자, 다시 자, 이번에는 이제 미정계수의 추론이라고 해서 두 근의 x제곱의 개수가 2이고 자,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x제곱의 개수가 2인 상태에서 모르는 개수를 그냥 다 ax 플러스 b를 바꿔주세요. 자, 그런데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한대요.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두 근의 합을 여기서 거꾸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말이에요. 요거 될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요 순서잖아. 이거분의 요거잖아. 그거를 거꾸로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럼 두 분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인데 요거는 이것도 역시 거꾸로 해주게 되면 2분의 1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포인트고 이거는 두 분의 합이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a지. 근데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왔으니까 제곱값을 1로 채워 나가는 거. 두 분의 곱이 2분의 b인데 두 분의 곱은 2분의 1이니까 b값은 또 1이겠죠? 이렇게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때요? 아까 제가 배웠던 그 역수방정식이 나오게 됐죠? 지금 내가 그 이 유형에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균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알파 베타가 나오면 알파 제곱 빼기 1, 베타 제곱 빼기 1이 되면 일단은 이동계수인 형태로 이번 바로 이렇게 해볼게요. x 플러스 b라고 쓰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저기 어떻게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이렇게 식을 세우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해온 거 있잖아. 이제 두 분의 합을 내가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각의 후의 관계로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직접 두 근을 더하세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2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한 거는 이승합을 우리가 구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을 등각해서 관계를 구하면 b죠. 그 다음에 이걸 곱하면은 알파 제곱 빼기 1, 베타 제곱 빼기 1이니까 이걸 정리해주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이승합을 빨리 구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이었고 알파 베타는 2였으니까 이승합도 여기서 바로 구해놔 줄게요. 그러면 여기 이거 제곱한 거에서 이해한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돼요. 또 허근이네. 제곱합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따라서 2는 5가 나오면 되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여기 플러스 3이고 두 분의 곱이 얼마였어요? 2였으니까 2의 제곱이니까 여기 4였고 b는 아마 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x 플러스 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인트가 뭐야? 내가 구해야 되는 그 식을 그냥 이렇게 구시라고 포인트야. 그 다음은 뭐야?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지? 그 두 분의 합이 막 이런 거면 이걸 구한 걸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더해서 등식을 두시라고요. 이렇게.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세 문제 해보고 남은 시간에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려 볼게요. 이건 아까 제가 했던 말씀인데, 2차식은 인수분해가 무조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수 범위 내에서는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소수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우리 x-2라는 인수를 가지면 x는 2라는 근을 가졌었죠. 얘는 인수라고 부르고 얘는 근이라고 불러요. 근하고 인수는 이렇게 묶여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강제로 근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근의 공식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의 공식을 구하게 되면 짝의 공식으로 구할게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가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루트 5i는 루트 마이너스 5라는 뜻이에요. 네. 근의 공식으로 좀 빠르게 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1 플러스 루트 i를 대입해서 0이 되게끔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x에다가 1 플러스 루트 i 대입하면 0이 되니까 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i를 대입해서 0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분해 공식으로 강제로 근을 구한 다음에 말이죠. 역시 이퀄 0에 강제로 근을 구하시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다음에 14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도 좀 더럽게 생겼지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일단은 2분의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 2가 되겠고 이렇게 부호를 바꿔치기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곱하기 그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루트 14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2니까 여기 2를 써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빠르지만, 네. 그 다음에 이 발점 14번도 내용이 실제로 어렵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이거 질문 많이 합니다. 자, fx를 만족시키는 그 근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두 개니까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f 알파는 0이 성립하죠. 근이니까. 근이니까 베타를 대입해서도 이게 성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x가 있을 자리에다가 5x 빼기 7이라는 이상한 식을 대입한 이러한 행위를 우리 공수표에서 이제 합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합성이지만 결국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기 있는 요 x의 값이 알파가 된다면 이거는 여전히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이 x의 값이 알파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이퀄 0이 성립이 되죠. 이퀄라는 함수의 종류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5x 빼기 7이 어떤 알파 값이 되면 성립이 되는 거고 우리 근이라는 거는 x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x가 바뀌어요. 요 x에 들어간 숫자가 바뀐다 이거야. 그 바뀐 거를 알파 다시하고 베타 다시라고 불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식이 나갑니다. 알파 다시를 대입해서 5 알파 다시 빼기 7이 알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f 알파가 되니까 여기를 보시면 성립하는 거를 볼 수 있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요 x에 들어가는 값이 이제 베타 다시는 5 베타 다시 빼기 7이 일단은 베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x에다가 베타 다시를 대입했더니 얘가 베타가 됐고 얘가 베타인 거는
F에서의 근이니까 성립한다. 이런 스토리야.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질러갔던 거를 이렇게 합성이라는 징검다리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가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요 관계식이 가장 핵심이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F라는 그 식의 종류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여기 알파가 들어가면 얘가 등호가 참이 돼서 만족을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5x 빼기 1로 장난을 쳤을 경우에 이 x에 들어가는 값을 알파 다시라고 한다면 이 파란색의 결과가 일단 알파가 되어야 하는 거를 이렇게 연결고리를 삼아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분의 합을 구하라는 거는 알파 베타의 합이 아니라 알파 다시 더하기 베타 다시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 값을 변변히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변히 더하게 되면 5의 알파 다시 베타 다시 마이너스 14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우리 알파 베타를 3만 내면 되는 거죠. 두 분의 합이 6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가 6이에요. 이걸 정리해 주시면은 얘는 얼마가 나와?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것도 질문 많이 나와서 하나만 더 해보면 자, 이거에 다시 한번 비율을 들어드릴게요. 부분이 알파 베타니까 fx 기준으로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면 얘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식이 바뀌어서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알파 다시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떤 스토리가 되어야 되냐면 이 x에다가 알파 다시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알파가 나와서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알파로 꽉 채워져서 그래서 이 식의 근거로 성립이 되는 그런 스토리. 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직 좀 급한 감은 있지만, 요 15번까지 해볼게요. 제가 일단 개념 설명을 했던 거고, 또 학당에서 확인 체크 질문 받아드릴 테니까, 네, 조금만, 네, 좀잘 이해를 해주세요. 자, 개수가 유리수예요. 그럼 우리 분위기식을 떠올려보면, 루트가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그 부분에서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른 거는 힘 플러스 루트 2라는 겁니다. 이 조건이 졸라매 매우 매우 중요해요. 자,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한근이 자동으로 1 이하입니다. 자, 이런 켈러 관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곱한 거랑 더한 거랑 뺀 게 진짜 쉬워요. 켈러의 특징이죠. 한번 해볼까? 자, 나머지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자, 두 분의 합을 근과 계수하의 관계로 구하면 나이는 뭐가 되니? 두 분의 합은 몇이야? 근과 계수하의 관계로 구하면 근과 계수의 공식 써보세요. 창훈아, 어떻게 되니?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 맞아요? 근데 이번엔 진짜 두 분의 한 번 더 해봐봐. 얼마가 나와? 6이 나오지.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6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근각이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다인이한테 물어볼게. 두 분의 곱이 얼마니? 길지. 여기서 두 분의 곱이 얼마야? 합적공식이면? 곱빼기 2를 하면 7. 이렇게 빚 갖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방법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켤레간의 곱. 이거는 극소수는 쪽에 안 본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2i랑 1 마이너스 2i를 곱하면 합차 공식이 되긴 하는데 1 제곱 빼기 2i 제곱인데 자 원래는 이게 4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생성돼서 이렇게 실수부하고 허수부의 제곱합이 된단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할 줄 알아야 돼. 1 플러스 7i하고 1 마이너스 7i 곱하면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실수부하고 허수부의 제곱합이니까 그냥 바로 50 이렇게 좀 써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실수부의 허수부의 제곱합이다. Z 곱하기 Z 반은 이 켤레를 Z 바라고 하는데 저렇게 된다. 어쨌든가 이거까지 좀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여기 좀 지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합을 라인아 여기서 두 분의 합이 근각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되지? 마이너스 A. 여기서 숫자 두 분의 합을 더하면 2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두 분의 곱은 B라고 표현되죠? 근데 두 분의 곱은 1 플러스 i, 2i, 1 마이너스 2i 이렇게 허수부의 부호가 다른 거를 곱소수 관계라고 합니다. 얘 입장에선 얘가 켤레고 얘 입장에선 얘가 켤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곱한 거는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i제곱이 뭐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수부 허수부의 제곱합이다. 1하고 2의 제곱합은 5가 되겠죠? 그래 저기 마이너스 2에서 5를 빼면 답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거